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년간 한 달에 2번씩 매 일요일마다 주구장창 토익 시험을 보면서 총 48회 만점을 기록한 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적표 분석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딴 거 안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절 믿으세요. 저한테 상담 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임철토익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우리 아들이 만점이 나야 되는데 만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3인데. 원하는 대학교를 가려면 만점이 꼭 나야 되거든요. 지금 시험을 4번이나 봤는데, 아이고, 계속 조금 부족해요. 970 나왔다가, 965점 나왔다가, 950점 나왔다가, 이번에 또 960점 나왔어요. 다행히 제가 영어는 좀 할 수 있어가지고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이 자식이 문법이 항상 좀 부족해요.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나를 안 닮고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영특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고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려고 아이 성적표를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성적표를 보내주신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문법은 만점이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공부는 해도 성적은 오르지가 않고요. 보시면 문법은 이미 100이 나왔잖아요. 문법은 아무리 공부해봤자 이거보다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점수가 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자라는 곳을 채워야지 이미 100인 거는 공부를 해봤자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짜낼 점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났어요. 성적표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LC 분석표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불친절한 영어 설명 뭡니까? 에잇! 우리말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 3년간 토익 응시를 하면서 하나 둘 서서히 깨우치게 된 이 분석표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만점을 굉장히 자주 받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어떨 때는 뭘 틀렸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아주 정확하게 뭘 틀렸는지 기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틀린 것에 대한 감점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두 개는 같은 문제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도 굉장히 비슷하죠. 앞부분만 조금 다르잖아요. 짧은 말, 긴 말.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명확히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말의 요지와 목적, 문맥을 추론해낼 수 있다. 주로 파트 3, 4에서 첫 문제가 틀렸을 때 여기서 감점이 일어나더라고요. 파트 3, 4 각 지문의 첫 문제가 주로 장소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학생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문제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 대한 단서더라도 두 가지 방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한림대병원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주 짧은 문장에 고유명사를 통해서 그 업체의 유형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짧은 말이 아니라 좀 긴 말에 장소에 대한 단서가 산발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상준 씨죠? 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진료 받으시고 다음 진료를 목요일 3시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날 우리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외부 일정이 잡혀서요.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짧은 문장 안에 장소에 대한 단서가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소 좀 긴 말을 잘 따라가면서 이해를 했다면, 그리고 진료나 의사 같은 키워드를 잘 캐치했다면, 전화하시는 분의 장소가 병원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신 분은 듣기 지문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그 말들을 캐치하는 순발력이 부족하신 거고, 두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신 분은 대화를 좀 길게 진드근히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신 거죠. 분석표로 돌아가서 다음 설명을 볼게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또 다음 두 막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번에는 둘 다 세부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 번째 막대 그래프는 짧은 말에서의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는 파트 1에 대한 평가예요. 그림의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파트 2 일부 문제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요.
주로 파트 2 초반에 있는 문제로 질문에서 키워드를 듣고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디테일을 가진 답변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산보고서 누가 준비하고 있지? 이러면은 김대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주 초딩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막대 그래프는 주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떨 때는 90%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응시자 평균 점수가 높은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틀렸던 문제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이 한 문제를 틀리더라도 쉬운 문제를 틀리면 감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실수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네 번째 그래프는 파트 3, 4에 있는 디테일 문제에 대한 점수고 여기도 주로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죠. 그럼 이제 LC에서는 이 마지막 그래프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종 어려운 문제가 몰빵 되어 있습니다. 파트 3, 4에 있는 의도 찾기 문제 5개가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파트 2 뒤쪽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문제들도 의도 찾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부서 컴퓨터 언제 교체해준대?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답으로 ABC에 언제라는 말은 없거나 아니면 있으면 함정이고 결국에 짝꿍이 되는 거는 예산이 아직 안 떨어졌어. 이런 유형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디가 부족하신지 한눈에 들어오시죠? 1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파트 3, 4 듣기 지문 첫 문장이 잘 안 들리시는군요. 듣기 지문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문장들을 받아쓰기 하면서 순발력을 향상시켜보세요. 2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호흡이 긴 문장으로 근거를 줄 때 이해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시네요. 너무 한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들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3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쉬운 문제를 많이 놓치시는 덜렁이 타입이시네요. 틀린 문제 개수 대비 아주 큰 감점을 당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다고 자만 말고 겸허하게 오답을 하나씩 반드시 소거하시면서 답을 찾으세요. 4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파트 3, 4에서 디테일이 잘 안 잡히시는군요. 세부사항 문제가 있으면 어떤 디테일이 필요한지 문제지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해두고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들어보세요. 5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일 어려운 유형이고 누구나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서 회화체 문장들을 많이 외워보세요. 말을 이해한다는 거는 들린 단어를 하나씩 조합하면서 추후에 내용을 합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 사실은 들린 단어 몇 개로부터 상대방이 할 말을 미리 예측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화체 문장들을 많이 외우고 듣기 정확도가 높아지면은 의도는 자동으로 파악이 될 거예요. RC 분석표에 대해서는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각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Can make inferences based on information in written texts. Can locate and understand specific information in written texts. Can connect information across multiple sentences in a single written text and across texts. Can understand vocabulary in written texts. Can understand grammar in written texts.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문법 문제가 틀리셨으면 어디서 표시가 날까요? 5번째 그래프가 감점이 되고요. 어휘 문제는요? 4번째 그래프가 감점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개의 그래프는 독해 영역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 감점이 많으신 분은 추론 문제에 약하신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신 분은 세부사항 찾기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신 분은 연계 문제에 약하신 건데, 그럼 이런 문제는요? 파트 7에 문장 삽입 문제 있죠. 그리고 파트 6에도 비슷한 문장 고르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어려운 유형인데 이런 것이 틀렸을 때는 어떤 그래프에서 표시가 나죠? 어떤 그래프가 감점되는 거예요? 이건 한 달 전에 알아낸 건데 파트 6에 있는 문장 채워넣기 문제를 틀렸더니 바로 여기 연계 문제 그래프에 감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RC의 1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추론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군요. 추론 문제는 답의 근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내야 하는 유형이죠. 문제의 워딩도 most likely, probably, what's suggested about, what's implied 처럼 뭐뭐인 것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암시된 것은을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도 종종 어려움을 겪는 유형으로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재를 추천해 드릴게요. ETS 기출종합수 안에 있는 추론 문제 유닛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2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세부사항 찾기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토익 독해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세부사항 문제를 푸실 때도 패러프레이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있는 표현도 보기 안에 있는 표현도 글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모두 한번 재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자주 지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함정인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파트 6, 파트 7에 있는 문장 채워넣기 유형하고 다중지문에 있는 연계 문제 유형을 많이 놓치고 있으세요. 아까 소개드린 ETS 기출종합수에서 파트 6 유닛 2개하고 문장 삽입 문제 유닛, 2중 지문 전략, 3중 지문 전략 챕터를 공부해 보실 거를 추천드릴게요. 4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토익 어휘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장을 정리하실 때 영어, 우리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기 책에 보이는 것처럼 최소한의 문맥이라도 따와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서 훌륭한 예문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5번 그래프에서 감점이 많으시면 신토익에서 순수 문법 문제는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문법에 올인하는 방식으로는 RC 점수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법이라는 것이 작문이나 스피킹을 통한 활용을 하지 않고 사지선다로만 하는 이런 문법 연습은 학습 시간은 많이 단축될 거예요. 근데 연습의 강도는 또 턱도 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머릿속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결국 한 사이클 돌고 나면은 백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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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법은 초급자가 아니라면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공부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문제풀이 중에 틀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깊게 파보는 그런 방향을 추천할게요. 그리고 초급자시라면 반복 학습을 추천드릴게요. 최소한 3번 정도 반복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